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음력 7월 7일인 오늘은 칠석입니다. 견우하고 직녀는 옥황상제에 노여움을 사서 은하수 양쪽에 떨어져 살게 됩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를 태웠다고 하죠.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까마귀하고 까치들이 해마다 칠석날이면 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작교를 만들었습니다. 견우하고 직녀는 이 오작교를 건너서 1년에 한 번씩 상봉을 하는데요. 이들은 사랑의 회포도 풀기 전에 다시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견우하고 직녀는 1년에 한 번 만나기라도 하잖아요. 하지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산 가족들하고 동포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7월 칠석인 오늘 견우와 직녀처럼 수많은 이산 가족들하고 동포들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 김원중의 노래 준비했어요. 직녀에게.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7월 칠석입니다. 네. 저는 이 얘기 어렸을 때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7월 칠석하고 관련된 다양한 풍습들이 그래도 꽤 있죠. 네. 이게 전래동화죠. 네. 상당히 어릴 때 들어보면 상상력을 상당히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전래동화인데 이 견우와 직녀 얘기죠. 네. 견우는 그러니까 소를 돌보는 직업을 가졌고 네. 직녀는 배를 짜는데 아주 손재주하고 지혜가 뛰어난 그런 여성이었죠. 네. 그래서 옥황상제가 둘이 사랑하는 거를 시샘을 내서 네. 멀리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가 네. 오작교를 만들어줘서 이 7월 7일 날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칠석이 지나면은 까치하고 까마귀 머리가 이렇게 빠진대요. 네, 좀 빠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 견우와 직녀가 네. 발로 밟고 다니면서. 가서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칠석 7월 7일 전날 밤에 네. 비가 오면은 서로 만남을 축하해주는 예. 아주 기뻐서 만나는 어떤 네. 기쁨의 눈물이다. 그래서 그 비를 받아가지고 목욕도 하고 막 그랬대요. 네. 상당히 그 풍년과 또 병을 쫓는 어떤 그런 또 영험함이 그 비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내리면은 이거는 이별의 비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석들도 하고 있고요. 네.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이 7월 칠석을 아주 특별한 날로 여긴다면서요. 보니까죠, 일본하고 그 중국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비 얘기도 했지만은 7월 칠석 이 절기면은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절기 때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7월 칠석 날 비가 오지 않도록 비는 풍속이 있대요. 아, 네. 왜냐면 비가 많이 내리면은 강이 번나면서 그렇죠. 견우와 번남하고. 직녀가 못 만난다. 근데 중국은 또 반대예요. 네. 이 비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또 빈대요. 아, 그것도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 전래동화에서 나온 네. 얘기가 비슷한데 그 비는 이제 서로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다. 네. 뭐 그런 거죠.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의 7월 칠석 때를 보면은 7월 칠석은 전 절교절이라고도 그러거든요. 네. 절교. 그러니까 빈다는 의미인데, 그 직녀 얘기했잖아요. 네. 직녀가 상당히 손재주가 있고 배를 짜는 여성으로, 네. 그 다음에 지혜가 많은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대 때는 부녀자들이 이 7월 칠석 날 직녀성을 바라보면서 네. 이 뜨개질을 하는 아. 바느질 솜씨를 네. 하면서 정말 바느질 솜씨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성을 들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네. 또 현대로 들어오면은 2006년 5월 22일 그 중국 국무성이 이 7월 칠석을 세계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등록을 시키면서 네네. 이날을 또 중국의 발렌타인데이로 등록.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는 네네. 옛날에는 이렇게 선물을 주는 날이다.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네. 그래서 뭐 크건 작은 이렇게 또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선물을 주는 풍습도 최근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칠석날 중국에서는 뭐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어떤 선물의 의미, 축복의 의미 뭐 네, 이런 네. 걸 갖고 있겠죠? 그 아무래도 뭐 중국은 크리스마스 날은 최근에는 저는 이제 막 개혁 개방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네. 날이 아주 뭐 잘 쓰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좀 크리스마스 문화가 없었잖아요. 네. 대신 이 7월 칠석 문화가 아마 연인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남성이 여성에게 네. 사랑을 고백을 하거나 또 그런 네. 풍습으로 자리를 잡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중국의 발렌타인데이로서 어떤 대표성을 중국 사회에서는 화제를 일으키는 그런 네. 절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동포분들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신 동포분이 많으시고 네. 또 중국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쩌면 견우하고 직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 동포분들이 그래도 네. 많이 좋아지셔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도 하시고 그랬죠. 근데 한때는 정말 뭐 이상가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네. 그 일하고 오면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든 뭐 요즘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네.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까치하고 이 까마귀의 도움 없이도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네. 까치하고 까치 까마귀가 만들어주는 네. 오작교를 이제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네요. 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 남과 북의 이산 가족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얼마나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 이렇게 남북이 분단돼서 정말 가족과 생이별을 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생각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네. 우리 민족의 꼭 풀어야 할 수건인데요. 정말 올해는 그 수건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길림시 김영자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콧물 눈물 흘러도 오래만 앉아 계세요 라는 글인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재직에 있을 때 우리 부부는 무척이나 퇴직을 기다렸다. 남은 생을 부부가 함께 두 딸네 집으로 오가며 손군도 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작작한 시간들을 향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획을 앞질러 퇴직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뇌혈전으로 쓰러질 줄이야.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고 효과 있다는 조약도 마짐없이 만들어서 써봤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킨슨까지 덮쳐서 남편은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되었다. 12년째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미안해. 너무 고생만 시켜서. 매일 휠체어에 앉힐 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이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콧물 눈물 흘려도
오래만 앉아 계세요. 그래야 마주보면서 밥 먹을 사람이라도 있지요. 그때마다 마음이 나약해진 덩치 큰 남편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흑흑 흐느낀다. 학교에서는 우수생으로, 일터에서는 공정사로, 집안일도 잘 도와주던 자랑스러운 남편이다. 지난 겨울부터 남편은 부쩍 서안에 있는 막내딸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다. 막내딸이 아버지와 통화 후에 비행기 티켓을 보내와서 서안 공항에 도착을 했다. 막내딸 가족은 새 휠체어를 사서 들고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고, 남편은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났다며 또 눈물을 떨군다. 손자들이 방학을 하면은 두 딸은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달려와서 한 달씩 머물면서 아빠와 말동무도 돼주고 환자 돌보느라 지친 엄마의 손도 도와준다. 남편의 병든 후반생에 나는 단 하루도 떨어지면 안 되는 1급 보호사로 안전 지팡이로 돼야 한다. 오늘도 나는 딸네 집에서 병든 남편을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문 밖을 나선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이곳저곳을 구경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는다. 병든 남편이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들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그냥 오래 앉아있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라는 글입니다. 아유, 정말 편지를 주신 우리 김영자 씨 고생도 고생이지만 이 부부의 끊임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참 마음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네. 정말 이 김영자 씨와 이 부부의 이런 삶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사시고 계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남편분도 참 이 학교 다닐 때는 우수생이었고 네. 또 공정사로서 또 사회생활도 참 잘하셨던 그런 분인데 네. 저기 갑자기 뇌혈전으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네요. 네. 사실 남편분도 아픈 거 뭐 그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이 어디 네. 있겠습니까마는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 남편분이 얘기했지만은 늘 미안한 마음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냥 한숨 쉬면서 아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런 말씀 자주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아내분이 그걸 잘 그렇죠. 감내하시고 네. 남편을 잘 또 남들을 보살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따님 두 분도 네. 참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네요. 네. 방학 되면은 애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함께 말벗도 해드리고 어머니 손도 도와드리고 참 사랑의 가족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보통 요양시설에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돌봐줄 수 있는 가족 형편이 안 되거나 사람이 없으면은 네. 요양시설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가족이 함께 해주면 좋죠. 그럼요. 네. 어쨌든 나이가 지금 한 60세 되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사연을 들으면은 60대에 들어서신 분들은 사실 이게 또 남 얘기만은 아니다. 그럼요. 왜냐면은 그 나이 때에 이 뇌혈증 또 이렇게 뇌출혈 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와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관리 이런 거를 잘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그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가족들이 아플 때 대한민국에 와서 네. 치료를 받거나 하시는 분도 꽤 계시죠. 그때는 한국에 나름대로 의료시설이 잘 네. 돼 있어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좀 치료도 받고 그러시는데 근데
알지만은 의료보험에 네, 이제 네. 가입을 하려면은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렇죠. 혜택을 받으려면. 네네. 그리고 네. 6개월이 지나야만이 그때는 이제는 의무가입제로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동포분들한테 이제 의료에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어떤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조금 까다로워진 면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요즘 얼마 전인가요? 그 춘천병원에서 하나 전화를 좀 받은 게 있어요. 네. 이분도 한 60세가 되셨는데,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더니, 이 마비가 오고, 네. 이렇게 의식이 불명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열심히 도와가지고 지금 건강이 또 조금 호전되긴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분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네. 한국에 뭐 친척인가 사촌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가 지금도 연락이 안 되고, 또 중국에는 지금 어머니가 연세가 든 어머니가 네네. 계시다고는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이 아직 원존치가 못해서 그걸 찾지 네. 못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그 사람을 좀 이분이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보살핌을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도 받기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아요.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왜 흔히 십시일반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정성들이 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나훈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영.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홍승연 씨.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나한테 아내에 대한 불만을 가득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아내한테는 숱한 결함이 있었다. 물론 그의 아내한테 잘못이 있었겠지만 장점은 하나도 없는 걸까? 나는 그의 아내를 좀 알고 있었다. 잔소리는 좀 많은 편이지만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살림을 잘 꾸려가는 장점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화목한 부부로 사는 것은 단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만은 안 된다. 어떤 책에서 부부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주 진리의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안 될 평생 함께할 동반자이다.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란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한자에도 놀라운 글이 있는데 바로 사람 인자이다. 사람 인자를 보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란 글이 된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데 어느 한 변이 없으면 다른 한 변이 넘어지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없으면 온전히 설 수가 없다. 남자의 부족함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의 부족함을 남자가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채워준다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아내의 부족함을 또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절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없다. 특히 부부의 삶은 서로가 손잡고 마음을 맞추면서 완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없이 처음부터 완전함만 요구한다면 부부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남의 완전함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완전한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점을 먼저 찾아보고자 서로 자기를 찾는다면 행복해지는 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네. 홍승현 씨가 보내오신 글 속에 뭐 어느 한 글자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도 읽으면서 네. 맞아.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읽었는데요. 네. 김현필 대표님은 평소에 네. 이렇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그 홍승현 씨는 이 글에서 사람 인자를 해석을 하면서 네. 부부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랑의 자를 네네. 한번 풀이해서 정말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사랑의 자를 보면은 맨 위에가 이게 손톱 조자예요. 손톱. 네. 그러니까 손이죠, 손.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밑에가 이제 덮개. 네. 그리고 지붕 같은.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둘이서 걸어간다는 모습을 네. 뜻하는 천천히 네. 걸어갈 셋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면은 마음 깊숙이 서로 감싸주는 그런 마음과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나란히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게 이제는 하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쨌든 손으로 감싸주고 또 발로 다가가면서 네.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행복하게 부부가 살아가는 거는 사랑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사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상대방의 단점도 단점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네.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게 네. 되면은 이 콩깍지에 쓰인다 그러잖아요. 네네. 아무리 미운 것도 이쁘게 보이게 되고 정말 이 우리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려면 이 사랑의 콩깍지에 늘 쓰여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홍승현 씨의 글을 보니까 자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가 네.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네요. 정말 이 부부 하면은 사실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네. 한번 이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항상 그 잠들기 전에 네. 다시 다 또 풀고 네. 그게 저는 결국은 부부 싸움은 그래서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고 나서 오히려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네. 서로 보담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더 그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그 부부 여러분들이 오늘 7월 7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떨어져 계신 부부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혹은 중국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손 꼭 잡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호섭이 불러주는 사랑하는 당신께 들으면서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가 올해로 21번째를 맞게 됩니다. 2019 제21회 북방동포 대상 체험수기 공모는 동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체험담 그리고 한류 경험담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품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고요. 원고 접수는 9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보내실 곳은 우편 번호 0723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이렇게 해서 직접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실 분은 972 khg@kbs.co.kr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내실 분은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 제21회 북방동포대상 체험수기 공모 참여 코너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자에게는 고국 방문의 기회를 부여하니까요. 2019 제21회 북방동포대상 체험수기 공모에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